자, 이번 시간에는 관련 집회 소집 통지 전에 별도로 관리인 후보 등록 공고 또는 등록 기간을 두지 않은 경우, 이러한 경우에 관리인 선임 결의는 무효일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자주 주시는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대다수 판례가 있고 또 일부 다른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질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는 창원시 중앙동에 있는 어떤 신축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조만간 저희가 관리단 총회를 열어서 관리단 대표를 선출하려고 하는데요. 관리단 집회 수립 통지 이전에 반드시 관리인 후보 등록을 공고하거나 등록 기간을 두어야 하는 것인가요? 만약에 이러한 후보 등록조차 없이 관리단 대표를 선출하면 그 선출 결의는 무효가 되는 것인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말 자주 주시는 질문이에요. 자, 이런 질문과 관련된 법률 규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항 같은 경우 신축 오피스텔이었죠. 이런 오피스텔이 적용받는 법률은 집합건물법이에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하는 법률입니다. 자, 이러한 집합건물법 제38조에는 의결 방법이라고 해가지고요. 보시는 것처럼 4개의 조항이 있어요. 이 4개의 조항에 관리단 집회의 의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와 그리고 의결권 전체 지분의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대리인, 이게 위임장입니다. 이런 대리인을 통해서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을 규정해 놓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4조에 따른 이거 집회 소집 통지입니다. 집회의 수입 통지나 이러한 수입 통지를 가름하는 게시를 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과 그 다음에 구체적 의결권 행사 방법을 명확히 밝게 된다. 어떤 행사 방법이요? 여기 2항이요. 여기 2항. 즉 서면이나 전자 방법 그리고 대리인 통해서 행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내용과 구체적인 행사 방법을 명확히 밝히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집회 수립할 때는요, 여기에 반드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서를 같이 집어넣어야 돼요. 요거 빠뜨리면 요거 하자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항 보세요. 이렇게 1항부터 3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의결권 행사 방법에 있어서는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고요. 자, 방금 보신 집합권법 38조 의결 방법 요걸 보시고 사항 보신 것처럼 사항에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대통령령을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집합권법 시행령 13조, 그 다음에 14조, 그 다음에 15조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13조는 전자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의 방법에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 놓았고요. 그 다음에 14조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자, 그리고 제15조에는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 이런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행령에 따라 가지고 방금 보신 38조 제4항에 따라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그런 사항들이에요. 요 3개조 13, 14, 15조 요것입니다. 요게 바로 방금 보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기에 따라서 정해놓은 것이에요. 자, 이런 경우 방금 보신 것처럼 집합권법은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단 대표, 즉 관리인이나 임원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한 바가 없어요. 이런 거죠. 여기에 법과 시행령에는 전제 방법, 그 다음에 서면, 그리고 대리인에 의한 이런 의결권 행사 이런 것만 규정되어 있을 뿐이지 대표, 관리인이나 임원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방법은 규정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회 수립 통지 이전에 별도로 후보 등록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것도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별도로 후보 등록 공고를 한 바 없다 하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집회 결의에 곧바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립 통지 전에 별도로 후보 등록 공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무효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판례들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만 만약 당의 건물에 적법하게 규정된 규약이 있고 그 규약에 구체적으로 집회 전에 후보 등록 공고 절차가 있거나 또는 선관위에서 후보 등록 절차를 정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즉 규약이 있고 규약에 집회 전에 후보 등록 공고를 하라 이런 규정이 있거나
또는 규약에 선관위 규정이 있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대로 하라.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집회 전에 후보 등록 공고를 하기로 결의했다면 이것은 따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또 판례입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에 따르지 않을 경우, 즉 규약에 정해져 있거나 규약에 선관위 규정이 있고 이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어떤 사항에 대해서 위반했을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이 결의에 하자가 있다 보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자면 기본적으로는 집회 전에 후보 등록 절차나 공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유효해요. 하지만 이 건물에 적법하게 제정된 규약이 있고 관리 규약이 있고 이 관리 규약에 이런 후보 등록 절차 또는 등록 공고 절차가 있었다고 한다면 따라야 되는 것이고, 또는 이 규약에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이 있고 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회 전에 후보 등록 공고하자 이런 결의가 있었다면 이 결의에 따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안 따르면 문제가 있고 하자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일부 판례에서는요, 이런 규약이 없다 하더라도 후보 등록 공고는 해야 된다, 이렇게 본 판례가 있어요. 일반적인 판례는 아닌데요, 현재는 소수의 판례입니다. 자, 일부 판례 중에는 집회 수립 통지 전에 관리인 후보 등록 공고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구분 소유자 등의 피선거권이 침해되는 등 의결권 행사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그런 판례, 사례가 있습니다. 동전에 이런 피선거권 침해에 대한 얘기는 서면 결의할 때 많이 나왔거든요. 서면 결의, 서면으로 후보 누구를 뽑는 것, 이런 경우에는 후보 등록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피선거권 침해다. 이런 판례들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서면 결의가 아닌 위임장을 통한 관련 집회에서의 결의에도 이런 관리인 후보 등록 절차가 있어야 된다. 이런 판례들이 일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건 최근에 제가 받은 판결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즉, 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후보자 등록 등의 과정이나 절차에 관해서 규정하는 법령 또는 규약이 없고, 달리 구분 소유자들의 피선거권을 침해했다고 볼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런 피선거권 침해에 대해서는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되는데 사실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결의에서 과반이 넘었기 때문에 피선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과반이 안 돼요. 어차피 과반이 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은 하자가 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로 보기는 어렵다. 결론적으로 하자가 중대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본 거예요. 판례가 이렇게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과단 집회의 경우, 서면 결의가 아닌 과단 집회의 경우에는 이런 소집통지 전에 별도로 관리인 후보 등록 공고, 등록 기간을 두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을 곧바로 무효로 보지 않는다. 이게 판례 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